안녕하세요. 첫째 시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공장 자동화하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든 스마트 팩토리든 자동화를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제어기였고,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공정에 있는 제어기가 주로 쓰는 게 산업용 컴퓨터에서 IPC와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PLC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PLC가 실제 우리 공중의 자동화 설비를 구성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PLC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까지 순차 제어를 할 수 있는 시퀀스 제어를 꾸밀 수 있는 PLC 프로그램까지 해두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현장 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이 PLC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 학기에 이 제어에 대해서 배웠죠. 제어란 정의를 보면 정의는 어떤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당한 조작을 가해서 입력 장치죠. 어떤 입력에 대해서 적당한 조작에 대해서 원하는 동작, 출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에 대해서 원하는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는 역할이 제어기가 해주는 거고, 그 종류에는 수동 제어와 자동 제어가 있었습니다. 수동 제어는 사람이 개입해서 조작하는 걸 수동 제어라고, 자동 제어는 사람 개입이 없는 경우를 자동 제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화 설비하면 대부분이 자동 제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설비가 자동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적당한 조작이라는 이 부분은 자동화 설비에서 입력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입력 부분은 조작을 일으키거나 안 그러면 뭔가 사람에 의해서 또는 센서에 의해서 소정의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입력 장치가 따로 있고, 그 입력 장치도 따로 오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센서나 푸시 버튼 그런 기기들이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출력은 어느 장치가 있으면 뭔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회전을 하는 데는 모터 같은 게 있을 거고, 전후진 하는 데는 유공압 실린더가 있을 거고, 그런 동작이나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제어라는 것은, 제어는 주어진 입력 조건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상태의 변화를 하게 하거나 또는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제어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상태로 변화를 시키거나 안 그러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제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제어라 하면 기본적으로 이 입력과 출력이 있고, 이 출력을 원하는 출력을 내도록 어떤 조작을 해주는 그 기능을 우리는 제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PLC는 제어기 중에 하나인데, 이 준말은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에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논리 제어기를 PLC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컨트롤러든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컨트롤 기능을, 제어 기능을 뭐로 할 것이냐, 하드웨어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소프트웨어로 할 것이냐. 소프트웨어도 하이 레벨 랭귀지로 쓸 거냐, 안 그러면 실제 우리 현장에서 레드 헤로를 갖다가 그대로 프로그램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어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는 PLC는 로직을 레드로 표현할 수 있는, 레드 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장치를 PL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성을 보면 이 PLC는 단순하게 제어기 하나입니다. 제어기인데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다. 대신에 제어기가 되려면 아까 제어에서도 마찬가지 정의를 할 때 이 입력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입력 장치의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입력 조건에 맞추어서 뭔가 원하는 제어 동작을
출력을 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제어기를 PLC라고 합니다. 그래서 PLC는 입력 센서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부가 있어야 되고, 이 입력부 있어야 되고, 이 입력부에 해당 입력 조건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이 출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부와 출력부와 이 메모리, 그 다음에 CPU가 있는 이런 장치가 PL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 장치는 전자계폐기를 쓰는 거는 모터는 전자계폐기를 온오프 해주면서 모터를 구동을 하죠. 방향전환도 하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는 유공압 실린더를 작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진 상태, 후진 상태를 제어해주는 그런 솔레노이드를 구동해주고, 램프는 경광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력 장치는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PLC 내부를 보면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입력 신호를 받아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입력부가 있고, 또 논리 계산을 해주는 CPU와 메모리 파트가 있습니다. CPU는 구성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출력 장치를 구동해 줄 수 있는 출력 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PLC는 특별히 컴퓨터하고 조금 다르게 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다는 PLC 프로그램을 로딩해주는, 입력해주는 장치가 추가로 있습니다. 컴퓨터 같으면 키보드가 되겠죠. 그런 장치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LC는 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논리 제어기이지만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시퀀스 제어를 하는 겁니다. 시퀀스 제어는 순차 제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차 제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시퀀스 제어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말 그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어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동작이 일어나고 첫 번째 스텝에서는 어떤 동작, 두 번째 스텝에서는 어떤 동작, 세 번째 스텝에서는 어떤 동작, 이 정해진 게 반복해서 계속 수행되는 그런 제어기를 시퀀스 제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션 스텝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 모션 스텝 다이어그램은 시퀀스 제어를 할 때, 우리 그 프로그램 C 랭귀지 프로그램을 할 때 처음에 하는 작업이 플로 차트를 그리죠. 흐름도를 먼저 그립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은 어떤 순서로 구성을 하겠다 하는 걸 플로 차트를 그리는데, 그 플로 차트하고 동일한 개념을 이 시퀀스 제어에서는 모션 스텝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사용을 해줍니다. 의미는 단계별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동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은 보통 이 모션 스텝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는 액추에이터, 실제 움직이는 게 액추에이터가 움직이는 거니까 실린더 1번 또는 모터 2, 모터 3 이런 액추에이터를 쭉 나열하고, 그 상태가 후진이냐 전진이냐 0이냐 1이냐 또는 ON이냐 OFF냐, 모터 같은 경우는 ON이냐 OFF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 상태를 나타내고, 가로축에는 상태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첫 번째는 초기 상태,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요 각 스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 스텝별로 ON이냐 OFF냐, 또 두 번째 스텝에서는 ON이냐 OFF냐, 그런 개념으로 그리는 게 이 모션 스텝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션 스텝 다이어그램이 어떤 시퀀스를 나타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T라는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이 시작 조건을 가지고 첫 번째 스텝에서 실린더 1을 전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진 신호를 들어가고, 두 번째 스텝에 가면 실린더 1은 전진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전진 상태가 완료되면 전진했을 때 뭔가 신호를 받아서, 실린더면 리드 스위치가 되겠죠. 전진이 완료했다 하는 그 신호를 받아서 다시 실린더 2A를 구동 신호를 주는 겁니다. 구동 신호를 주면 세 번째 스텝에서는
첫 번째 실린더는 계속 전진해 있는 상태 그대로고, 두 번째 2A 실린더가 전진을 하는 겁니다. 전진을 해서 자기가 전진 완료했다는 그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로 실린더 2A를 후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실린더 2가 전진해서 자기가 전진 완료했다는 신호를, 센서 신호를 받아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전진했다 바로 후진하는 셈이 되겠죠. 바로 후진을 하면 후진했을 때 센서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실린더를 후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도 후진했고 첫 번째도 후진이 완료되면 이 상태가 바로 초기 상태하고 똑같죠. 그래서 5번째 스텝은 첫 번째 스텝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이 동작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또 스타트 신호가 들어오면 또 전진하고, 전진 완료한 신호를 받아서 두 번째가 전진하고, 요건 계속 유지되어 있고, 전진 완료한 신호를 받아서 자기가 후진하면 후진 완료하고, 그동안 후진 완료할 동안에 첫 번째 실린더는 전진 상태 그대로 유지하다가 후진 완료된 신호를 가지고 요 후진을 시키는 반복 동작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을 모션 스텝 다이아그램이라고 그러고, 시퀀스 제어를 할 때, 또 회로를 PLC 프로그램을 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모션 스텝 다이아그램입니다. 이 모션 스텝 다이아그램을 알려면 실제 기계 장치가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순서에 대한 이해를 다 해야 되겠죠. 순서에 대한 액추에이터를 움직이는 그 액추에이터 순서를 다 알아야 되고, 액추에이터가 움직일 때 움직임이 완료되었을 때 나오는 센서 신호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내용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입력기기가, 센서들이 입력기기겠죠. 전진을 완료했다 하면 완료했을 때 나오는 센서 신호, 스타트 버튼 누를 때 스타트 버튼도 입력 신호, 이런 센서 신호에 대해서도 정보를 완전히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순서 동작을 일으키는 것은 PLC가 로직으로 해결할 건데, 이 동작을 전진해라 후진해라 할 때 움직인 액추에이터들도 마찬가지 이해를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액추에이터는 어떤 순서에 어떤 순간에 움직이고, 모터는 또 어떤 순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그래서 기계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면 그 순서를 이 PLC를 가지고 시퀀스 회로를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PLC를 한다 그러면, PLC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이 모션 스텝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된다. 요거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할 때 플로우 차트 그리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를 구성을 해주는 게, 순서 제어를 해주는 이 제어기를 지금 현재도 많이 쓰고 있지만 과거에는 PLC가 나오기 전에는 릴레이 제어를 했습니다. 릴레이를 가지고 순서 동작 회로를 하드웨어로 배선을 통해서 시퀀스 제어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용어를 하드와이어드 컨트롤해서 실제 배선을, 실배선을 통해서 제어기를 꾸몄다 해서, 과거에는 이 릴레이 제어를 쓰는데, 릴레이 제어를 쓰다 보면 배선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유지보수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 제어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이 PLC가 되겠습니다. 입출력 기기는 장비가 있으면 입력 센서나 입력 기기나 또 구동을 해야 되는 액추에이터, 출력 기기, 이거는 다 정해져 있죠. 이거는 어차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기기가 구성이 되니까. 대신에 어떤 동작으로 움직일 거냐 하는 거를 릴레이를 갖고 구성을 하느냐, 프로그램을 하느냐, 그 차이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배선으로 제어반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기능을 조금 바꾼다든지, 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점 찾는다든지, 문제점 해결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거를 PLC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한눈에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같은 체크 기능도 있고 해서 문제점을 찾거나 해결하는 것도 간단하고, 또 기능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도 프로그램이니까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 PLC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PLC는 어쨌든 릴레이하고 기능은 똑같지만 입력부의 입력 조건에 따라서 출력부를 통해서 각종 기기를 제어해주는 장치인데, 차이가 지금 이 말은 다 제어기는 이런 거죠. 입력 조건에 따라서 각종 기기를 제어하는 게 제어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어기 기능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하는 제어기를 우리는 PLC라고 합니다. 그래서 P는 프로그래머블, 과거에는 PLC 대신에 PC란 말도 같이 겸용했었습니다.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로직을 빼고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퍼스널 컴퓨터하고 혼동이 되죠. 혼동이 많이 되니까 이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가 아니라 로직을 넣어서 PLC로 용어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되려면 CPU와 메모리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컴퓨터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데 입출력을 처리하는 부분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PLC가 나오던 시절, 70년대 그 이전 시절에는 컴퓨터도 굉장히 하드웨어가 약했습니다. 현장 가서 노이즈나 이런 게 있으면 컴퓨터 금방 죽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하드웨어 문제도 해결하고 릴레이로 구현하던 이 기능을 쉽게 꾸밀 수 있도록 해준 PC를 PLC로 용어를 명명을 한 겁니다. 그때 처음 나올 때는 PC였는데 프로그래머 컨트롤러에서, 지금은 이제 PLC로 용어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PLC와 PC를 보면 처음 나올 때는 동일한 거였습니다. 동일한 건데 차이점이 있다면 제일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입력기기와 출력기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PC에서는 입력기기는 키보드하고 마우스죠. 다 이거로 PC에 입력을 갑니다. 문자를 넣건 그림을 그리든 문자를 입력을 하든 다 이거로 했는데, PLC는 입력하는 게 제어 목적이다 보니까 제어기기에 들어가는 입력장치들, 그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입력장치가 모양이 다른 겁니다. 이 모양이 다르고 출력도 마찬가지. 출력은 일반적으로 프린터나 모니터에 많이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소리나 이런 거는 스피커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출력들이었는데 실제 제어기에서는, 우리 장치에서는 뭔가 구동장치를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MC라든지 실린더를 움직일 수 있는 솔레노이드라든지, 또 릴레이도 구동을 하죠. 릴레이는 나중에 좀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코일은 24V고 접점은 220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볼테이지 24V로 220 장치를 구동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출력으로 씁니다. 모터나 릴레이나 솔레노이드를 출력으로 쓰는. 그래서 실제 PLC나 PC나 내용은 같지만 IO만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 장소는 현장이고 사무실이고, 지금 현재는 PC가 산업용 PC에서 IPC가 많이 나오죠. IPC에서 인더스트리얼 PC 하는 거는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IPC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상당히 고가라 하드웨어 사양도 튼튼하고 노이즈에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도는 PLC는 당연히 기계 설비를 제어하는 데 주로 해주는 거고, PC는 사무용이죠. 사무용, FA용과 OA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PLC는 FA용으로 사용되는 PC고, 퍼스널 컴퓨터는 오피스 오토메이션 쪽으로 OA 쪽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주로 데이터 처리해주는 용도로 해서 사용합니다. 언어도 시퀀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랭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레드라고 이야기했지만 레드 외에도 전체 한 5종류로 해서 사용하는 랭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시퀀스를 순차 제어를
하기에 적합한 그런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시퀀스 제어용으로 나와 있는 그런 언어가 되어 있고, 우리 컴퓨터는 여러분들 많이 쓰듯이 파이썬이든 C 랭귀지를 같이 쓰죠. 그런 전문 하이레벨 랭귀지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다르고 IO가 좀 모양이 다르지만 실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PLC가 나올 때는 PC에서 IC라든지 CPU라든지 메모리들이 노이즈에 강한 튼튼한 IC를 썼습니다. 그래서 워낙 PC가 약해서 그 중에 튼튼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구성한 게 PLC였습니다. 지금은 워낙 이제 반도체 기술도 뛰어나고 해서 웬만한 PC들도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IPC를, 산업용 인더스트리얼 PC를 현장에 쓰긴 하지만 거의 OA용 PC도 현장에서 쓰는 경우가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드웨어가 튼튼해져서. 근데 어찌됐든 시퀀서 위주로 볼 때는 PLC를 쓰고, 다른 하이레벨 랭귀지를 쓰는데 적합한 그런 제어는 실제 컴퓨터로, 퍼스널 컴퓨터로 제어기를 꾸미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PC하고 PLC 기능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지만 제어 대상이 장치 자체가 좀 대형은 PC를 좀 쓰는 경향이 있고 소형은 PLC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PLC 가지고 대형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충 추세가 소형은 PLC를 많이 쓰고 있고 대형 시스템은 산업용 PC 또는 PC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PLC와 PC의 차이점을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같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단지 입출력 대상이 다른 거죠. 입출력 대상이 다를 뿐이지 실제 기능은 똑같습니다. 랭귀지가 목적에 맞도록 조금 다른 그런 차이지 하드웨어는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화 기기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동영상은 화장품 케이스 조립하는 장비를 만든 건데 그래서 이런 조립 장비도 있고 또 다른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차 제어를 해주는 제어기가 주로 PLC를 많이 씁니다. 좀 전에 이 케이스 조립하는 여기에는 서버 모터도 있고 일반 모터도 있고 유공압 실린더도 있고 여러가지 출력기가 있지만 PLC 하나로 전체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들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할 때 쓰는 제어기가 PLC다. 실제 우리 현장에 보면 장치가 이런 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정에
이 공정에는 이 공정대로 또 자동화되어 있고 또 이 공정도 자동화되어 있고 이 제어기들이 개개 유니트 설비마다 제어기가 다 들어가 있죠. 이 제어기들을 쓰는 게 PLC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PLC 가지고 얘도 제어하고 얘도 제어하고 또 이 상부 서브에도 PLC로 통신을 통해서 이 기계 상태 또는 제품의 상태, 제품의 생산 수량 그런 것들도 통신을 통해서 서브에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PLC가 하는 것은 이런 자동화 라인을 구성해 주는데 사용하는 핵심 장치로 여러분들이 이 PLC를 잘 쓸 줄 알면 현장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PLC를 한번 정리해서 보면 이게 우리 기계 장치입니다. 실제 기계 장치고 이 기계 장치에 있는 게 센서나 푸시 버튼, 스타트 버튼이든 이머전시 버튼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제 기계를 움직이려면 액추에이터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모터, 유공압 실린다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비를 조작하는 건 이 오퍼레이터가 지령을 내리죠. 그래서 시작 버튼이든 시작하라는 버튼이든 정지하라는 버튼이든 그 다음에 어떤 조작을 원하는 특별한 버튼 또는 변환 조정 요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걸 버튼을 눌러주면 시퀀스 제어 장치가 이 시퀀스 제어 장치가 바로 PLC입니다. 이 제어 장치가 원하는 시퀀스대로 제어 대상을 움직여줍니다. 움직여주고 움직임에 따라서 또 나오는 센서 신호 이 센서 신호를 또 마찬가지 동작에 대한 검출부지만 이 부분이 또 입력기기가 되어지죠. 센서입니다. 동작 완료 또는 동작 상태를 감지해주는 이 센서를 이 제어기가 입력기기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넣어주는 조작기기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가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그 센서 신호 이런 것들을 입력을 받아서 또 제어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자동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LC의 역할은 알 수 있겠죠. 잠시 쉬었다가 이 실제 자동화 시스템 구성되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